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관련된 필수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봤었죠?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 그죠? 좀 다소 까다로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K값은 어떤 범위여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 X, Y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면 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확정 지으려면 표준형을 바꿨을 때 그 우변의 상수항, 즉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변의 상수항이 양수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보죠. 자, 식 바꾸는 거 x제곱하고 kx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 바꾸면 자, 저 k의 절반에 해당되는 2분의 k가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자, y제곱 마이너스 2y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마이너스 2의 절반, 요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했을 때 상수항 3에 되도록 맞춰서 우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요령 알려드렸죠? 요 2분의 k를 제곱한 4분의 k 제곱 들어가고요. 자, 마이너스 요거 제곱한 1. 거기서 요 상수항을 뺀 형태. 요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이게 표준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원이 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 식이에요. 선생님 동그라미 친 이게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양수여야 돼요. 이거고요. 그러면 4분의 k제곱이 2보다 커야 되겠고, 자, 그러면 k제곱이 얼마? 8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제곱해서 8이 되는 건 2루트 2하고 마이너스 2루트 2인가요? 그래서 바깥 범위로 나오겠네요. k가 2루트 2보다는 크다, 또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정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이 나온다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원을 해석해 주면 된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은 이제 표준형을 바꿔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반형으로 푸는 게 수월한 유형도 몇 개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있어요. 그걸 학습하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자,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이 뭐냐면 원을 지나는 세 점. 자,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자, 어떤 A하고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봐요. 이렇게.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몇 개일 것 같아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엄청 작은 원도 있고요. 엄청 큰 원. 더 계속 끊임없이 커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점 두 개 가지고는 원이 하나로 결정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점이 이렇게 3개 정도는 돼야 돼요. 이렇게 3개 정도는 돼야 이렇게 원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점 정도가 있어야 우리는 원을 결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건데, 자, 이 문제에서 보듯이 뭐냐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0,0. 자, 0,1.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어요. 근데 요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나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표준형이라는 건 원의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을 알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야. 원 위에 세 점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자, 원 위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원 위에 뭐? 세 점이 주어질 때, 자, 이때는 뭘 이용한다? 일반형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문제풀이에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형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이렇게 해서 x, y 관한 2차 방정식을 설정해 놓고 미수 a, b, c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좌표가 3개 있어요. 그럼 대입할 수 있는 거 3개 있으니까 미수 a, b, c 3개, 식도 3개 나올 테니까 연립방식 통해서 구할 수 있겠다. 우선 풀이는 조금 길긴 하겠지만 더 수월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0,0부터 한번 이 식에다 넣어보려고요. x에 0, y에 0 넣으면 다 소거되고 c만 남네. 그래서 c가 0이다 이렇게 해서 c 값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c는 생략. 자, 그 다음 자 0,1을 이 식에 넣어보자고요. x에 0 넣고요. y에 1 넣어봐요. 그럼 1. x에 0 넣으면 사라졌고 y에 1 넣으니까 b. 이게 0이야. 이거니까 b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4 더하기 25 빼기 마이너스 2a 됐어. y에다 마이너스 5 넣죠? 마이너스 5b인데 이것 때문에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는 0이야. 이렇게 되겠대. 자, 마이너스 2a 이항해 주시면 2a는 자 3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17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돼요. 됐네. 그래서 식이 다 나왔어요. ABC가 다 나왔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17x에 마이너스 y c는 여기가 는 0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 됐나요? 뭐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셔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됐죠? 굳이 표준형으로 꼭 바꿀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원위를 지나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표준형보다는 뭐가 편하다? 일반형이 편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형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이요. 자, 좀 어려운 개념이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관련된 유형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고요. 자, 두 원의 방정식이 x, y 간의 2차 방정식으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 근데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했어. 만약 우리가 배웠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모른다, 개념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못 푸냐? 아니요. 풀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원이 만나는 두 교점이 있겠죠. 그거는 이 두 식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소거하고 대입하고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그럼 두 점이 나올 거야. 그럼 좌표가 하나, 둘, 또 여기까지 셋. 그러면 앞서 배웠듯이 일반형으로 딱 해놓고 거기다 세 개를 다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두 개 구하고 그거 가지고 또 식 세워서 세 개 대입해서 세 개의 식도 연립하고 그럼 너무 복잡하죠. 그죠? 풀이가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알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야. 자, 1,2라는 조건은 잠깐 무시하시고요. 어차피 두 원. 자, 이 첫 번째 원과 이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세울 수 있거든. 너의 좌변 2차식, 너의 좌변 2차식, 2차식을 K로 연결하기 였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너 2차식 일로 와. 자, 일로 와라 라고 하면서 괄호를 딱 씌워주시고요. 너 2차식 일로 와 라고 해놓고 K로 연결하는데 여기다 K로 곱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K로 곱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곱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냐? 차이가 사실상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런 기본 유형 풀 때는 없고요. 사실은 어디에 K를 붙이냐가 다소 미세한 개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정도에 하기는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심화 문제풀이 해가지고 쌤이 뭐 올려놓는 거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때 풀 때는 여러분 실전 가서는 사실 조금 더 구별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어. 오케이? 이렇게. 자, 난 내신 1등급이 목표다. 이런 친구는 사실 조금 더 깊게 가는 심화 개념을 따로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이 원의 방정식 확정 지으려면 뭐만 알면 되지? 요 K 값만 알면 돼. K. 근데 K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 안 써먹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건 1,2를 지나니까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성립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x에 1 대입할게요. y에다 2 대입합니다. 5 더하기 2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x에 1 대입하고요. y에다 2 대입하고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K 이렇게 되죠. K과 1차 방식이니까 쌤이 굳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쵸? 풀었다고 생각하면 K가 마이너스 3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딱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죠?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럼 2x제곱이고요. 자,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역시 마이너스 2y제곱인데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자, 5x에서요 3x 더하니까 8x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자, y에서요 플러스 3y 4y네요.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자, 상수항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긴 상수항 없죠? 우변으로 이항하면 6이네요. 6 플러스 6은 0이다.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2로 다 나누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됐나요? 오,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누어 그러면 각각의 원의 좌변과 좌변 2차식을 K로 연결해서 등식을 만든다라는 거.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이해갔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그 다음 유형이 출제율은 훨씬 높습니다. 자, 중요 유형 하나를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집중하세요. 자, 이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신 시험에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우리 안다 라는 건데 뭐냐면 원과 원이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보고 두 원의 공통연의 길이도 구해보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건 사실 공통연의 길이에요. 현의 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통연이든 현이든 어쨌거나 자, 현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는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그림이냐?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뭐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라고만 쓸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쵸? 자, 현이 등장하려면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직선과 원이 있는 거죠. 만나는 요 A하고 B라고 했을 때 요 선분 AB를 뭐라 한다? 원의 현이라고 해요. 현.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중심이 있겠죠?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연습을 늘 하셔야 됩니다. 늘. 왜 그러냐? 이건 수능 볼 때까지도 여러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1학년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학년, 3학년 여러분 그 고등과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오는 중요 유형입니다. 항상 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요 AB 중점이 됩니다. 그쵸? 자, 원의 성질을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을 수직 2등분한다 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쫙 연결해 주는데 이게 반지름이죠. 그쵸? 이게 반지름 R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비금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요 AM 길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요. 요 직선까지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건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복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다음에 마지막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자, 요 두 변 길이 아니까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길이 할 때 나머지 한 변 길이 구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준 다음에 자, 요 AN 길이에 2배를 해주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 자, 요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현의 길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을 봤더니요. 중심이 0,0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그쵸? 이것도 살짝 해석할 겸 우리가 표준형을 바꿔보자면 x-2의 제곱 더하기 자 y-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4.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4분의 9.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9는 사실 왜 좌변에 있을 때 마이너스 9였어요. 그래서 우변으로 넘어온 거니까 플러스 9. 그쵸? 마이너스 9를 빼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네요. 이겁니다. 자, 그럼 우변 뭐 양수 되겠죠. 엄청 큰 양수돼요. 반지름이 꽤 커요. 뭐 계산할 생각은 없고 대략적으로 보면 2, 마이너스 2분의 3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꽤나 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조그만 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다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의 중심이 0,0이고요. 얘의 중심은 지금 2,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어디냐면요. 바로 두 원의 공통연. 공통연 뭐냐면 쌤이 이 점을 A라고 놓을게요. 자, 이 점 만나는 교점을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A, B 이렇게 되는데 자, 너무 가까이 만나겠다. 자, 다시 그릴게요.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그려놨어요. 이렇게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 좀 보기 편하게 좀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공통현, 얘가 말하는 공통현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이 작은 원의 현이기도 하고 큰 원의 현이기도 하니까 됐어요. 여기가 중심이 0,0이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 한다고요? 직각삼각형 만든다고 해서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 원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편하냐? 그러면 당연히 이 작은 원이 좀 편해 보이죠? 두 원 중에 편한 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누가 봐도 작은 원이 좀 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여기다 수선해발 딱 그어주고 여기다가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인 거야. 자, 그럼 이 빨간색 두 길이만 안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뭐냐? 그러면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 2입니다. 그쵸? 이게 4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됐죠? 자,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AB를 지나는 요 현 있죠? 공통현 쭉 연장한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고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했죠? 자,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빼는 거다. 원 빼기 원이었어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식에서 원의 방식 뺄 겁니다. 됐죠? 근데 좌변으로 넘긴 상태에서 빼주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방식 이 형태에서요. 역시나 두 번째 원의 방식 일반형. 마이너스 x 더하기 3i 9도 이항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는 게 편합니다. 이 두 식을 빼세요. 자, 위에 거 4를 거 뺄게요. 자, x제곱 수고되고요. y제곱 수고되고요. 빼니까 4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9를 빼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5는 0입니다. 라는 게 요 AB, 요 공통연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요. 이게 1번 정답이에요. 1번의 정답이 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요 길이 있죠. 요거. 요 쌤이 요거를 M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OM 길이. 여기 5라고 놓을게요. OM 길이. 요거는 어떻게 하냐? 자,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죠. 저 OM 길이라는 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시죠? 자, 분모의 xy 개수의 제곱의 합. 자,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 들어간다. 자, 0,0을 여기다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5, 그거의 절대값 쓰는 거였습니다. 자, 분모 계산하시면 5죠? 분자도 5예요. 그래서 5분의 5니까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요 길이가 1입니다. 2하고 1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요 bn 길이가 나와요. 그렇죠? bm 길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의 제곱 4에서 1의 제곱 1을 빼시면 되죠? 루트 3입니다. 아, 여기 루트 3이면 그거의 2배니까 공통의 길이는 2 루트 3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거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게 중요 유형이에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일명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1 빼기 1 이렇게 1번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혹은 1번 이용해서 공통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야? 그래,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세트로 주로 같이 물어보는 게 보통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유형이 하나 있는데 좀 유형이 2개 정도가 남았어요. 일반형에서 나오는 근데 좀 까다로운 유형 2개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실력업 유형으로요. 응용 유형 따로 정리한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필수 유형들 잘 정리해서 복습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 응용 유형으로 또 실력을 업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